2024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중상고 생명과학원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 우선 중상고는 사람의 유전병부터 생태계 끝까지가 시험 범위였고요. 특이한 사항은 보통은 이제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이나 고3 수능학평 기출,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 고양시 파주시에서는 수능 완성에서 그래프나 지문을 가지고 와서 문제를 내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수특이나 고3학평 문제 특이사항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뭐 몇 문제 보이긴 합니다만 이 중상고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내신 기출 형태, 그러니까 기존의 수능 특강이나 고3 학평 기출에서 출제된 문제보다는 내신 기출, 즉 새로운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 걸로, 즉 기존에 나왔던 문제와 비슷한 문제보다는 그걸 가지고 좀 응용한 문제들이 출제되는 것이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시험이었고요. 그래서 별 3개를 줬습니다. 유전자 이상 문제나 또 최근에 많이 나오는 다인자 비분리 등의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유전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유전 문제의 양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대표 문항 분석에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객관식 8문항 나왔는데요. 그래도 생각보다 앞부분에 포진돼 있고 문제를 푸는데 답을 내는 데 있어서 시간이 꽤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는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시 총평으로 보시면 생태계의 경우에도 이제 앞부분에 있는 자세한 부분인 빛의 세기, 뭐 빛의 파장, 일조 시간 같은 문제나 그 다음 뒷부분에 있는 식물 군집의 수직 분포, 수평 분포 같은 문제는 출제되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객관식 25문항만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유전 문제의 경우에는 전 문제가 비분리, 수 이상 문제였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수특이나 고3 학평 문제에서 고스란히 가져온 문제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 문항 분석은 이제 시험지를 좀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신 분석 리포트는 2025년 중상고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보시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학원에서는,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시험지가 다 수거가 돼 있기 때문에 단원별로, 유형별로, 난이도별로 또 정리해 드립니다만 우리 중상고 친구들은 내신 대비 직전에 본인 학교 시험지를 최소한 2년치 정도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객관식 25문항 중에 유전은 객관식 8문항만 출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부분에 있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수 이상 비분리 문제였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는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1번부터 4번까지는 기본적인 수 이상 유전병에 대해서 뭐 감수분열이나 생식세포나 염색체 그림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수월하지 않았나 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 뒤에 5번부터 8번까지의 내문항이 가계도 또는 DNA 상대량이라고 하죠. 감수분열에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수 이상 비분리를 통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연습이 되어 있다라고 해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문제를 해석하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표 문항 분석에도 써놨지만 오히려 뒷부분에 있는 생태계를 먼저 풀고 그 다음 앞에 유전으로 왔으면 조금 더 시간적으로 좋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는 시험이었고요. 나머지 객관식 17문항이 생태계에서 나왔습니다. 조금 자세한 것도 있었어요. 12번의 돌말의 개체수 변화 그래프 문제는 이건 뭐 수업 시간에 그림도 그리고 했습니다만 솔직히 타 학교 내신 기출에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학원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의 문제가 놓쳐질 수도 있지 않았나 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지문 자체는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 해석을 꼼꼼히 하시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이 생태계 파트는 고3 수능 학평에서 중요치라고 해서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라는 부분이 조금 이제 중요하게 나오게 되거든요. 중상고 같은 경우도 14번, 15번 두 문제가 중요치 문제가 나왔는데요. 뭐 개념이 융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기본 계산 문제였기 때문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요.
23번, 24번, 25번 문제가 다양성 문제였고요. 25번이 서식지 단편화 문제였는데 우리 그래프를 가지고 보기를 해석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서식지 단편화는 워낙 수업 시간에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이긴 한데요. 이 기본 개념을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 이제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유전 공부 때문에 뒷부분을 소홀히 했던 친구들은 또 이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2025년 중3고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아마도 올해도 유전병과 생태계가 기말고사 때 같이 나올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선은 생태계 파트를 정확하게 공부를 해놓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전병 부분은 비분리 문제를 너무 어려운 것보다는 중급 난이도 정도에서의 기본 개념을 명확하게 닦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